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정부의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없애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정 환수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 손정호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 시간에 공공재정 환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작년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아직도 좀 낯설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좀 모셨습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 설명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각종 정부 지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지원금의 부정 청구나 부정 사용은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도 1월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금의 부정한 청구가 금지되고 부정 청구로 얻은 이익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들이 전액 환수해야 되면 그리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저희 이제 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 제도가 우리 사회에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실업급여가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도 여기 포함되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알돈노 시간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매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중에서 또 부정수급하거나 잘못 지급이 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정부 지원금의 범위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저희 위원회가 각급 기관들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법률 용어로서는 이제 공공재정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 지원금의 규모는 2020년도에 205조 원에서 작년에는 290조 원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290조 원이요? 예. 저희가 308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공공재정 환수 제도의 이행 실태를 파악을 해본 결과 작년에는 1,150억 원이 환수되었고 제재 부과금은 18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과 비교하면 27% 정도 증가한 건데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290조 원 가운데 1,150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는지는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부정수급 환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사례를 살펴봤을 때 비중이 큰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양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예.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 지원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또 제공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등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나 주거급여, 한부모 지원금 등도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 그걸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 주로 뭐뭐 한 척 하는 경우가 많네요. 예, 속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 또 권익위에서 척 보면 다 아시니까 많이 또 환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중앙부처 합동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후속 조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예, 지난 6월 달에 이제 중앙부처 합동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들이 모여서 후속 조치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권익위가 아닌 기관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신 분들도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들이 권익위에 알려주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제재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부처들이 이제 하반기 동안 아마
환수나 제재 부과금 부과를 할 건데 저희가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지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 그리고 관계부처와 공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더 적극적인 공공재정 환수를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또 홍보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예. 효과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고요.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를 해주시면 네. 부정수급 행위는 근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는 이제 7월 11일부터 예. 10월 10일까지 3개월간을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아, 지금 해당이 되네요. 예, 국민 누구나 본인 인적사항 그리고 부정수급 내용,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서 권익의 우편이나 또는 저희가 운영하는 청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clean.go.kr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요. 국민콜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이 부정수급했다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어쨌든 타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타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지만 자기가 일정 부분 가담을 했다.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하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자기가 기여한 만큼은 좀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손정호 공공재정 환수관리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